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이 8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을 쓴 코스피 시장이 이 8월에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 또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 장기간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이 정보기술 IT주가 이 완연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입니다. 다만 차익 실현을 위한 IT주 매도세가 이 다른 업종에서의 매수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나타났던 조정 장세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 뚫고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었던 코스피의 상승세를 봤을 때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시에 IT주를 내다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코스피 시장 전체가 아닌 이 IT 업종에 국한됐다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도세를 보였었던 지난 6거래일 동안 이 금융과 증권 그리고 은행 등 이런 업종들의 순매수세가 관찰됐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업종 간의 고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며 이번 조정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그간의 소외된 업종에 대한 순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외국인이 과연 어떤 업종을 사고 덜어낼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두시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일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5.59포인트 떨어진 2397.12포인트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장중에는 고점을 2432.62포인트까지 높이기도 했는데요. 7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1,750억 원, 외국인은 362억 원 매도 우위 보였고 반면 기관은 1,798억 원 매수세에 시연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0.84% 상승한 2422.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추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것과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개인의 저가 매수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날 개인은 58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14억 원, 기관은 287억 원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0.41% 상승한 653.1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통신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보험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서 의료정밀과 증권, 기계와 금융업,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2만 원 오른 243만 원으로 마감하면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과 LG화학 등도 오름세를 보였고 반면에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KTNG, 삼성전자, 우선주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현대중공업, NC소프트, 롯데케미칼 순으로 매수세 시연했고 기관은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LG디스플레이, 현대로보틱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AP시스템, 모드투어, 휴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서울반도체, SM, SK머티리얼즈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메디톡스,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도세 시연한 외국인이었고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DNC 미디어,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간밤에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펙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는데요. 블룸버그 뉴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오펙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21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하락을 지지했습니다. 더불어 전일 국제유가가 2달 만에 $50 선을 회복한 데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2.01% 하락한 49.1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였지만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22,000고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근 들어 보잉과 쉐브론 등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다른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도 인텔이 2.5%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금융과 기술주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변화가 없었고 또 전년 대비로는 1.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0.1%,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오름세 보이면서 21,963.92포인트로 문 닫았고 나스닥은 0.23% 올랐습니다. 6,362.9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하면서 2,476.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6% 상승한 380.2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너지와 산업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오일가스 업종이 1% 올랐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영국의 BP가 2분기 5억 5,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한 이후 2.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7% 오르면서 7,423.66포인트로 마감했고 프랑스 갸크 지수는 0.65% 올랐습니다. 5,127.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1.1% 상승하면서 12,251.29포인트로 문 닫았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에 이어 상승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65% 오른 2,423.69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22% 상승 예고하면서 653.34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모두 오름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45%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44만 1,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14만 5,500원, 변동 없는 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1%대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1.05% 빠진 33만 50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00원 정도 오르면서 24만 6,500원 예상됩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제과는 0.25% 정도 빠지면서 20만 1,000원에, 롯데칠성은 보합권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60만 2,000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전거래일보다 500원가량 밀리면서 28만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 역시 같은 0.18%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8,45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풍은 1.66% 다소 큰 폭의 내린세 예고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만 1,000원 정도가량 밀리면서 124만 3,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태광산업은 2%대가 넘는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2.3% 빠진 123만 2,00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0.68% 빠진 72만 6,0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롯데푸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푸드는 0.8% 하락하면서 61만 7,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56%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만 6,2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반면에 CJ 오쇼핑은 0.77%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9만 6,50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0.73% 하락한 13,650원 예상되고 있고 서울반도체는 0.48% 오름세 예고하면서 2만 85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SM입니다. SM 1%대 가까운 하락불 켜고 있는데요. 0.81%가량 밀리면서 3만 450원 예상되고 있고 포스코 ICT는 6,580원, 어제와 변동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동서입니다. 동서 0.51% 빠진 29,500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CJ ENM은 0.81%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72,600원으로 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GS홈쇼핑 확인해 보겠습니다. GS홈쇼핑은 0.56%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00원가량 오르면서 23만 4,000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8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어느새 또 주 중반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도 이어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우 앵커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0.25포인트 상승하면서 2,422.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397.12포인트의 장을 열며 2,4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개장 후 22분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지만 최근 상승 탄력 둔화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7월 수출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19.5% 증가한 488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를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50억 원과 1,757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은 1,808억 원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7거래일째 팔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기관은 어제까지 총 7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증권, 기계와 금융업, 의약품과 전기가스업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통신업은 각각 0.1%와 0.15% 정도 약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2만 원 상승한 243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과 삼성생명, 삼성물산과 현대차 등도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현대모비스, KTNG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등은 내림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SK증권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매수세를 이어나갔다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이제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65포인트 상승하면서 653.1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로 개인이 575억 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3억 원과 286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머티리얼즈, 신라젠 등이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CJENM과 휴젤, 로엔과 코미팜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최근 코스닥은 코스피 상승 영향은 받지 못하면서 하락 분위기에는 같이 휩쓸리며 오름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의 호재에는 영향을 덜 받지만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중소형주의 숙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KF투자증권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대형과 수출 중심주의 코스피가 각광을 받기 때문에 중소형과 내수주 위주로 편성된 코스닥은 비교적 소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3원 상승하면서 1121.3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콤텍 시스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콤텍 시스템은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회사 인젠트가 카카오뱅크의 UI 솔루션을 공급 중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83% 상승하면서 1,45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젠트는 2000년 설립 이래로 멀티채널 통합 솔루션과 통합 단말 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대부분 금융사들의 채널 및 통합 단말 사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에 모두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차세대에도 채널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주요 금융 IT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전일장 특징주의 이름을 올린 콤텍 시스템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34% 정도 하락하게 되면서 1,4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중공업 종목과 현대건설기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분할 후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들이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전일보다 약 4.6%가량 상승한 18만 2,500원, 현대건설기계 주가는 12.5% 급등한 41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분할 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미리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 사업 분할에 따른 독립경영 체제 수립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자평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지난해보다 시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수주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종목 두 종목 모두 현재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1.37%가량 하락세 기록하면서 2,500원 빠진 18만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건설기계 종목은 3.03%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12,500원 상승하면서 42만 5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슨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니슨 역시 전장에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대비 5.1% 상승하면서 4,74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한 목소리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탈원전에 대해 일부 집단들이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폭탄 등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신고리 5, 6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기에 올 여름은 물론 향후 5년간 전력 수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스는 현재 풍력발전 시스템 등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운영,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유니슨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4%가량 상승하면서 115원 상승한 4,85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로는 ESV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밀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ESV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하면서 1,2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연구팀을 가동하고 헬스케어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진료기록 시스템과 또 원격 진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V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필로헬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필로헬스는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로봇 필로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ESV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95%가량 상승세 기록하면서 25원 정도 상승한 1,30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문을 연 뒤에 다시 한번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 등의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지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0%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9,985.79의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금융과 부동산주가 평균 1%가량 오르게 되면서 상승을 견인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가권지수도 역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0.10% 오름세를 기록을 하면서 1437.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대만에서 모바일 칩셋 제조업체인 미디어텍 폭등에 힘입어서 역시 상승부를 키면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는 0.60% 오르게 되면서 3,292.6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가 1%가량 오르게 되면서 산업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국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불을 켜주면서 242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지 지수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각 우리 양장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0.16%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6포인트 오르면서 2426.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현재 오늘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655.54포인트로 어제에 이어서 현재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시장 현재 출발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업종과 종목군들은 또 어떤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오늘 혼조권의 모습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기계업종이 1.51%가량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1.38%가량 역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오늘 통신업종이 소폭 오름세를 현재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운수장비업종과 의료정밀업종까지도 현재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금속업종이 1% 넘게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금속업종 중에서는 포스코 종목이 역시 1%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철강금속업종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도 역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와 화학업종까지 소폭 내림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한 보험업종과 금융업종 그리고 증권업종까지 모두 일제히 파란불로 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종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현재 1%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99%가량 오름세 나타내주게 되면서 245만 4천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 개장 직후부터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IT주가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그중에서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90%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67,4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었던 카카오 종목이 오늘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은 내림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계 증권사 창구로 현재 매도세가 몰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림세로 장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2.97%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오늘 철강금속업종이 내림세를 기록을 하면서 포스코 종목도 역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1.50%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32만 9,5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LG이노텍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함께 오늘 LG이노텍이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애플의 호실적이 이어지게 되면서 애플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7.36%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16만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또 살펴본 대로 삼성전기 또한 역시 강세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2.92%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95,3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종목별 움직임까지 또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떤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지 업종별 상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보다 상대 강도가 더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더 빨간불을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1.3%가량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IT 부품과 IT 하드웨어 업종도 역시 1%대 넘게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학업종과 기계장비 그리고 금융업종까지도 소폭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0.4%가량 소폭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까지도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트룩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돌풍을 불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트룩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빠른 성장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또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3%가량 하락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105,7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CJ ENM 종목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파란불로 장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도 역시 0.68%가량 하락세 이어가게 되면서 72,7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메디톡스는 0.56%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573,700원 상단에서 거래가 역시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4%대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73% 오름세를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16,550원 선에서 현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잠시 후에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볼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계 창고로 순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게 되면서 3.62%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450원 선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SM 종목이 오늘 또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전일에 외국계 창고로 또 매수세가 쏠리다가 오늘은 1.63%가량 하락불 켜주게 되면서 32,2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 상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87억 원 담아내고 있고 개인이 뒤를 이어서 44억 원 담아내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관은 317억 원 덜어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수세는 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2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각각 24억 원과 57억 원 덜어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475계약과 1412계약 담아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1889계약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스피 코스닥 양장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IHQ가 나와 있습니다. 이 컨텐츠와 채널 그리고 플랫폼의 수직 계열화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IHQ 종목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고 나온 IHQ 종목 같은 경우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드라마 제작, 음반 기획 등의 컨텐츠부터 방송 채널과 케이블 플랫폼을 아우르는 종합 컨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주요 주주는 현재 4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딜라이브가 주요 주주로 꼽히고 있고, 뒤를 이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약 5.3%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분기 말 기준 영업수익은 광고 44%, 매니지먼트 30%, 수신료 16%와 뒤를 이어서 콘텐츠 제작과 기타 미디어가 각각 6%와 4%대 매출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상파 신작 드라마인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방영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지와 이종석이 주연을 맡고 피노키오와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박혜련 작가와 별에서 온 그대의 오충환 PD가 각각 극본과 연출을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 사전 제작의 형태로 PPL과 해외 판권 선판매 등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A&E의 IHQ 지분 확보에 따른 중장기적인 협력관계 본격화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E는 3월에 딜라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IHQ의 지분 약 5%가량을 양수를 하면서 최대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E의 보유 6개 케이블 중 2개 채널에 대한 광고 대행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콘텐츠 공동 제작과 A&E 콘텐츠 수급 비용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가 개선이 지연되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HQ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드와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우려가 사드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KB증권 리포트에서는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사드 배치 확정 이후에 국내 드라마의 방영이나 가수들의 공연 등에 있어서 제약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속적인 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그리고 국내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등으로 인해서 이 한한령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사드 보복 장기화에 대한 돌파구는 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IHQ 같은 경우에는 A&E 외에도 이 넷플릭스와의 협업 관계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6월 달에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TV에서 시청하게끔 해주는 이 OTT 박스인 딜라이브 플러스를 출시를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IHQ의 자체 제작 웹드라마 4편을 공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E와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협업 확대 여부가 앞으로 IHQ의 주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오늘 리포트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와 그리고 투자 의견을 따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IHQ 과연 이 앞으로 방영을 할 예정인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드라마가 성공을 하게 돼서 이 주가도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현재가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흐름까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IHQ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72%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빠지게 되면서 현재 주가로는 2,08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IHQ 종목 현재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아프리카TV 종목입니다. 네, 아프리카TV 2분기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광고 수익 분배에 따른 이익률이 하락했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226억 원과 44억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아이템 판매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면서 2분기에도 두 자릿수대 좋은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에서 BJ들에 대한 광고 수익 분배와 신입 BJ들에 대한 별풍선 지원 정책 등에 따라서 지급 수수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와 회선 사용료 등 기타 비용들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비용이 전분기 대비 약 9%가량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프리카TV 매출액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5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의 출시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시장은 케이블 TV에서 사라진 이후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의 유명 프로게이머들 또한 아프리카TV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30일에 열렸던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런칭 이벤트 매치는 아프리카TV와 트위치, 네이버 등을 통해서 약 3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또 그 중심에는 아프리카TV가 있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BJ들에 대한 광고 수익 공유 정책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100% 이익을 인식했지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인 BJ들과의 상생 등을 이유로 광고 수익에 대해서도 BJ들에게 이익 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TV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TV의 이익률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TV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하지만 이 목표 주가를 기존의 42,000원에서 19%가량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34,000원으로 수정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의 하향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 쉐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2017년도 예상 EPS 추정치를 기존의 1,511원에서 이번에는 1,292원으로 하향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인 방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성장기를 겪고 있으며 이 아프리카TV가 개인 방송 시장에서 갖는 독보적인 지위를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투자 매력도 또한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개인 방송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오늘은 또 아프리카TV 어떤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는지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아프리카TV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현재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0.43%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는 현재 23,3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TV 종목 현재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키움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바일 비수기를 넘어선 실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 이 컨센서스에 부합한 호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분기 영업이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45%가량 증가를 하면서 2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로 전분기보다 확대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재성장에 대한 믿음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와이코프 등 원가 절감형 차별화 제품군의 선전으로 수익성은 4개 분기 연속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LED 칩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산업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모바일과 또 자동차 조명의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부문은 북미 전략 고객의 스마트폰 출하 사이클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에 이어서 노트북까지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며 매출이 전분기 대비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차 조명은 국내 고객의 사드 영향이 불가피했지만 해외 고객향 외부 램프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가장 심한 일반 조명은 미드파워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는 또 어떤 실적이 나올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역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반도체 3분기 매출액은 2,7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이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조명이 고부가 헤드램프의 성과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질적 도약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 LED 헤드램프가 대중화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이 북미 고객의 스마트폰 OLED 채택 영향을 태블릿과 노트북의 진입 효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베트남 법인이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 점진적으로 일반 조명의 원가 경쟁력 향상과 그리고 점유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실적과 별도로 올해 배당 성향을 또 2배 내외로 크게 상향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반도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3분기에도 역시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역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세 번째 서울 반도체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약 3.86% 정도의 높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00원 상승한 21,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제일기획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도 역시 놀라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이어서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8,300억 원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매출 총이익은 2,600억 원가량, 영업이익은 52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역시 타이트한 판매관리비 관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유럽과 중남미, 인도 등에서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부진했던 북미와 중국이 2분기 들어서며 다소 터닝하는 모습입니다. 북미 지역은 2016년 대형 비계열 광고주 이탈에 따른 베이스 이펙트가 작용하고 있지만 또 역성장폭은 1분기에 비해서 대폭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2분기 이후에 펑타일을 중심으로 비계열 광고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대행 물량 확대에 따라서 회복세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주가 전망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2분기 실적은 해외 부분의 매출 회복과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 성장세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시현한 것은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 부분에 대한 이 효율적인 운용의 결과로 판단을 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성 개선 추세는 하반기에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반기에 호조세를 보였었던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인도 등의 이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북미와 중국 지역에서의 실적 회복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판관비 집행 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면서 이 OP와 GP 마진율 역시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가이던스인 매출 총이익 5% 성장은 무난히 달성을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비유기적 성장 창출을 위한 M&A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커머스와 CRM 그리고 B2B 마케팅 등 새로운 분야의 성장을 위한 소규모 M&A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 본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이 대규모 M&A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성장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 내실 경영을 통한 비용 관리 또한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상반기의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이후의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역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흐름까지 한번 이어서 짚어봐 주시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제일기획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6,600원 선에서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하면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네 가지 종목 또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이 전기차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현재 3.47% 오르면서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6월 중순 이후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주가 급등하는 와중에 한온시스템은 대표적인 전기차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의 중국 부진으로 최근 1개월 횡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중국 판매만 회복된다면 전기차 판매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다른 자동차보다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하면 한온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의 경쟁력이 돋보인다는 증권사의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3.32% 오름세 시현하면서 34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에 50메가와트의 ESS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150메가와트 ESS를 고려아연에 납품하기로 했다며 단숨에 국내 1위 자리를 굳히면서 ESS 하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ESS 분야의 프리미엄과 함께 중전기 부문의 시황 회복도 하반기에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가 태극제약을 인수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전거래일 대비 2.13% 밀리면서 1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지난 1일 태극제약 보통주 지분 47.6%를 14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태극제약은 지난해 당기순 손실 8억 원을 기록하는 등 투자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증권가는 제약사 경영권 취득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단기 실적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메디플란트입니다. 메디플란트가 자회사 흡수 합병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플란트 전거래일 대비 16.76% 급등하면서 1,4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메디플란트는 자회사 미덴탈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메디플란트와 미덴탈의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합병 기일은 오는 10월 11일입니다. 회사 측은 치과 원재료 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현재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 앞서 소개해드렸던 메디플란트입니다. 메디플란트 18.44% 오르면서 1,600원 기록 중에 있고요. 서울식품 우선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17.33% 오른 8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16.08% 오름세 보이면서 11,550원에 기록 중입니다. 신약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기대감에 급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10.03%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16만 4,5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고요. 다음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는 8.55% 오른 2,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신양회 우선주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9.76% 빠지면서 8,78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서울식품이 9.35% 하락한 6,96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신양회 우선주입니다. 9.7% 내리면서 6,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5.08% 빠진 11만 2천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고평가 지적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현재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6.75% 급등하면서 3,720원에 거래되고 있고 KFES 스펙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17.92% 오른 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하락률 큰 종목은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 14.71% 빠진 1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파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9.88% 하락세 시현하면서 6,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장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이후의 실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또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2분기 실적 시즌이 현재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코스피 종목들의 2분기 순이익은 약 25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추정치였던 24조 9천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초반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과 은행 업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월 중순 들어서 현대차와 S-오일 등이 부진한 모습을 기록을 해주면서 현재까지는 누적 실적 달성률은 월 초에 110%에서 현재 100% 정도로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동일 시점 대비했을 때 약 13%포인트가량 부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약 31조 6천억 원가량으로 이 중에서 25조 2천억 원이 이미 발표가 됐고 향후 발표 예정 종목의 순이익 추정치는 약 6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미 발표된 종목들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지만 발표 예정 종목의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약 25%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2분기 이야기부터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3분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향후 발표될 종목의 섹터별 순이익 추정치를 살펴보면 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폭 하향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발표 예정 종목의 기대치를 25% 이상 하회하지 않는 한 30조 원은 지켜낼 전망이며 1분기 전년 대비 성장률 32.6%는 미치지 못하지만 2분기에도 10%대 두 자릿수 성장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 리포트에서는 2분기 실적 모멘텀 약화가 이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35조 원대로 3월 말 대비 10.7%가량 상향이 됐으며 3분기 추정치는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었던 23조 5천억 원 대비 약 50% 증가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의 민감주와 그리고 헬스케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게 되면서 이 3월 말 이후에 2분기 추정치는 하향됐지만 이 동기간 3분기 추정치는 하향을 멈추고 상향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5조 원 내외를 전망을 하며 이 내년도 순이익은 IT와 금융과 함께 에너지와 소재 그리고 산업재 섹터가 이 추정치 상향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3분기 이후에도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만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